보신 것처럼 대리기사 행세를 하며 차량에 탑승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40대 남성이 벌인 일인데 지금 범행 후 7시간 반 뒤에 검거가 됐어요. 네, 응암동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요, 이 남성이 처음 범행을 저지른 것은 같은 날 6시 50분, 아침 6시 50분쯤 역삼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건물을 빠져나가는 이 차량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다 도주한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네. 이 범행 수법이요, 차량을 일단 세우고 대리기사 부르셨나요라고 하면서 보조석에 탑승을 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흉기를 들이대면서요. 예. 다행히 운전자인 피해자가 빨리 차량 밖으로 빠져나가서 도주를 했다는 건데, 이 피해자가 도망을 가니까 이 용의자가 근처에서 택시를 잡아 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서 한 25km가량 떨어진 응암동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고요. 이 택시기사에게 돈을 뺏고 또 택시비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택시기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이 남성 응암동 거리에서 체포를 한 것이고요. 일단 조사를 벌인 뒤에 구속영장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사흘 전에 동대문구에 있었던 사건에 좀 동일범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데 동일범으로 밝혀지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네, 사흘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답심리동에서 있었습니다. 예. 대리기사인 척 위장해서 이렇게 돈을 뺏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일단 지금 일각에서는 특수공갈죄다, 특수강도죄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봐서 피해자의 어떤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서 돈을 빼앗았다라고 하면 특수강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범행이 며칠 사이에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강도의 상습범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 예. 강하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동종 전과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더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죄가 있는지 여부도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음 소식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불이 나 이 환자 등 19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는데, 간호사들의 정말 빠른 대처로 위기를 넘겼어요. 네, 입원한 환자들은 거동이나 움직임이 불편할 수 있는데 간호사들이 추동 대처를 정말 잘해준 덕분에 네. 200명 가까운 환자들이 큰 피해 없이 모두 다 잘 대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불은 17일 아침 7시쯤 일산 동국대 병원에서 났는데, 병실한 콘센트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연기가 자욱해지고 경보가 울렸는데, 환자 보호자들을 비상구를 통해서 긴급 대피시킨 간호사들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가서 불 끄기를 시도했고 불이 10분 만에 꺼졌다고 합니다. 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직원들의 또 초동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았다고 해요? 네, 15일 새벽에도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불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거동이 불편한 이 노인 환자분들 또 다른 환자분들이 17명 정도 계셨는데 네.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출동한 소방관에게 20분 만에 불이 진압이 됐다고 지금 하는데요. 침대 위에 누워 계시는 할머니를 불길을 지금 피해서 구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게 이제 이 침대에서 내려서 이동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퍼지기 전에 정말 판단을 잘한 것이 침대와 휠체어에 태워서 일단 엘리베이터로 세 분을 내려 보냈다고 하고요. 네. 나머지 분들도 이 적극적으로 피해 조치, 대피 조치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화재 이 초기에 소화기가 중요하잖아요. 예. 소화기를 적극적으로 잘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느냐 봤더니 이전에 이미 소방 교육이 잘 이루어졌고 미리 이제 대피 요령에 대한 숙지가 잘 되어 있었던 예.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고도 지금 정기적 요인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보여서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이게 지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 요양원이나 병원의 경우에는 이런 대처가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이게 참 평소에 얼마나 이 화재 이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 있느냐, 이 평소에 이 대비가 정말 중요하다는 예. 생각이 드는 것이, 예. 이렇게 환자가 많은 시설에는 정기적으로 소방 교육과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교육들을 다 잘 받았고 숙지한 매뉴얼에 따라서 초동 대처를 정말 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불이 나면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기가 퍼지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요양원에서는 물론 그때 상황을 잘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엘리베이터는 연기가 올라오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계단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손잡이를 만져보고 뜨거우면 반대편이 불이 났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대피하지 마시고 물에 수건을 적셔서
들어서 코를 막은 다음에 옥상으로 갈지 계단으로 갈지 창문으로 갈지 그때 상황을 좀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예. 미리 이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미리 한번 어떻게 대피할지 생각해보고 예방 교육 때 충실히 이수를 하신다고 하면 실제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볼 텐데 국제 소식입니다. 러시아에서 반정부 운동을 펼쳐왔던 야권 정치인이자 이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힌 나발리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는데 전 세계에 지금 충격을 주고 있어요. 네, 왜 충격을 주고 있냐면요. 이게 의문사다. 그리고 이 뭔가 시기적으로 이 푸틴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암살 시도가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갑작스럽게 돌연사인데다가 시신도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아서 이 사망 원인을 밝힐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나발니 푸틴의 네메시스, 그러니까 운명의 숙적이라는 별명으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죠. 수감되어 있던 제3교도소에서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서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다. 그리고 의료진이 긴급하게 출동했지만 살릴 수가 없었다고 당국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발리의 배경, 어떤 인물인지를 보면은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정계에 입문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 러시아 반정부 운동을 벌이고 반 푸틴 운동을 벌여온 인물입니다. 푸틴의 비밀궁전에 대한 폭로도 이어갔고요. 심지어 2020년에는 독극물 테러를 당해서 죽을 뻔했었는데 독일에서 치료받고 회복을 했는데 본인이 체포될 것을 알면서도 주국과 신념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러시아에 다시 들어왔다가 30년형을 선고를 받고 복역하던 중에 돌연사를 한 겁니다. 지금 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시신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전해져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영안실에서도 이 나발니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틀 전에 담당 변호사가 나발리를 면회했을 때는 돌연사할 만큼의 어떤 안 좋은 건강 징후라든가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3월에 러시아 대선에서 이 푸틴이 5선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종신 집권이 가능한 상황인데 실제로 이 나발리의 어떤 이 대선을 앞두고 나발리를 좀 격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작년에 3주 정도 나발리의 행방이 묘연해졌었는데 한번 교도소를 이 죽음의 교도소라고 불리는 이 제3교도소로 이감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의문사를 하게 됐고 또 프리고진의 경우와 같이 이 푸틴의 어떤 숙적이 의문사 당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 대선을 앞두고 뭔가 나발리 지지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발리를 추모하는 행사도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 이 행사를 또 탄압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무려 340명이 구금이 됐다고 합니다. 22년 9월에 이 우크라이나 파병 반대, 이 징집 반대에서 1,300명이 구금된 이후에 정말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구금된 건데요. 지지자들이 꽃과 촛불을 들고 추모를 하고 있는 영상과 함께 지지자들을 체포하는 그런 모습이 담긴 영상도 온라인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